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자, 3학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 파트가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장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영향을 받는 공간, 장이 마당장자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의 n극과 s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공간을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살짝 조절할게요. 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은 뭐라고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만약에 여기다가 두게 되면 n극은 당연히 어디를 향해서 가리키겠죠? S극을 향해서 가리키겠죠. 그렇게 나침판을 놓았을 때 N극은 S극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도 하나의 자석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지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석이라면 지구의 북극은 과연 무슨 극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구의 북극은 N극 아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구의 북극은 무슨 극? S극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북극이 S극이기 때문에 나침판의 N극이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나침판의 N극은 S극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N극과 S극이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뜻은 북쪽이 무슨 극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S극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 전자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자석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전류에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직선이죠. 직선 도선이 나옵니다. 자, 직선 도선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형 도선을 배우게 되죠. 원형 도선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코일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이 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왜 배우나요? 직선 도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직선 도선에서 약간 구부리면 원형 도선이 되죠. 직선보다는 원형이 힘이 더 셉니다. 자기장이. 원형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코일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를 흘리고도 직선 도선보다는 코일이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이 코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일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직선 도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직선 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선 철선이 있어요. 그러면 전선이 연결돼서 전기가 막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철선의 아래쪽에다가 집게를 하나 집어넣고 위에도 집게를 하나 집어넣고 하면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선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철선을 중심으로 자석이 돼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요. 전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 자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전기 작업하다가 전류가 살짝 통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당기는 힘이 강해요. 무섭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자, 그러면 건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마이너스 극이죠. 짧고 굵고 마이너스. 긴 거 플러스 맞죠? 그럼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가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아래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 올라갑니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손이 또 뻐덩뻐덩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좀 벌려주세요. 부드럽게. 그러면 자, 부드럽게 감싸지듯이 이렇게 돌리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저 뒤쪽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 나침판을 놓는다면 화살표 방향이 곧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침판의 N극들이 다들 가리키게 되겠죠. 원래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겠죠. 만약에 동서남북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안쪽이 북쪽이죠. 원래는 다들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전류가 흐르자마자 이렇게 그렇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는 거.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다면 나머지 감기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원형도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도선은 직선도선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어떤 판 위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시험에서 보게 되면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는데 항상 A와 C 지점의 나침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B는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명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하면 자,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감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기니까 B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C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A쪽에서도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화살표니까 요건 안쪽, 그리고 A와 C는 똑같이 앞쪽을 향해서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답을 찾더라도요, 항상 A와 C는 같은 쪽 방향, B는 반대 방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도선보다 원형도선은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왜? 똑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기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기장의 영향, 전기장이겠네요. 그죠? 전류를 흘렸으니까 전기장의 영향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직선도선보다는 원형도선이 더 센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일입니다. 코일이 가장 어렵죠. 그렇죠. 직선, 원형, 코일인데 그 중에서 코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직선도선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 그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코일에 오게 되면 반대로 돼요. 코일은 감기니까 감기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바로 전기장 나침판의
자석의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극,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일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통이 있어요. 원통 없이 감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세히 연결 부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통에 전선이 감겼습니다. 감기고, 자, 긴 짝대기 플러스 극이죠. 짧은 짝대기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 맞지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흐릅니다.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직선 도선과 코일은 이제 반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바로 N극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S극이 되는 거죠. 자, 이 통째로 하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자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의 N극, S극이면 N극 앞쪽에는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죠? 그리고 뒤쪽에도 S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겠죠. 통 속에 집어넣은 나침판도 이렇게 가리킵니다. 희한한 거는, 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는 똑같죠? 그리고 돌아서 위쪽은 어떻게 가리킬까요? 반대로 가리킵니다. 아래쪽도 어떻게 가리킬까요? 반대로 가리킵니다. 아까 원형에서도 했지만 양쪽이 똑같고 중간에는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가면,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갖는 방향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선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두 군데가 또 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일에서 나침판의 N극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정말 헷갈려요.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그려서 실전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일을 그려 볼게요. 코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다가 요 선이 이렇게 끊어지죠? 끊어지는 약간 뒤로 간 듯한 느낌이죠? 그렇게 하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앞쪽으로 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위를 잘 보아야 돼요. 그럼 요 선이 이렇게 앞쪽으로 말리면 이렇게 말린 느낌이죠.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렇게 말립니다. 전류가.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말리니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을 만들고 반대편은 S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딜까요? 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